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에 의해 살아왔는지를, 예전에는 하루를 견디게 해주던 기대가 있었고 마음을 앞으로 밀어붙이던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물러난 듯합니다.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그럼에도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안쪽에서 천천히 번져옵니다.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온해질 것이라고요. 무언가를 덜 원하게 되면 고통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자리에 서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반드시 안식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을 의지라 불렀고 그 의지가 멈추지 않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은 고통을 낳지만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또 다른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공허입니다. 공허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잘못 살아왔다는 징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온 마음이 잠시 방향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공허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무엇이든 원하려 애쓴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위로를 건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허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공허가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조용히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욕망이 멈춘 뒤에도 마음이 쉬지 않는 이유를,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인간 존재의 진실을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욕망이 멎는 순간은 대개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떤 극적인 사건도 분명한 결심도 없이 그저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그것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을 사로잡았을 생각이 이제는 힘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잠시 안도합니다.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간 자리는 곧 낯선 정적으로 채워집니다. 소음이 사라진 방에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괜히 불안해지는 상태입니다. 이 정적은 평온과 닮아 있으면서도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려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욕망이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원하고 있다는 뜻이며 원하지 않게 되는 순간에도 마음은 다른 형태의 결핍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멎은 자리는 텅 빈 휴식처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의지가 잠시 멈춰선 장소에 가깝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묻습니다. 이제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이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욕망이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질문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은 다시 무언가를 원하려 애씁니다. 작은 목표라도 만들어 마음을 붙잡아 두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없으면 마치 자신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충동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유의 시작이 아니라
익숙한 고통으로 되돌아가려는 반사적 움직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멎은 자리는 불안정합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고 아무 방향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상태를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서둘러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의지가 잠시 힘을 잃은 드문 순간이기도 합니다. 평생 쉼없이 달려오던 마음이 처음으로 속도를 늦춘 자리입니다. 물론 이 멈춤이 곧 평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한 불편함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욕망에 가려 보이지 않던 허무, 공허, 방향 없음이 이제는 숨김없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평온이 아니라 시험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도망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욕망이 멎은 자리를 다시 채우려 하지 말고 그 비어있음이 어떤 감각을 남기는지 끝까지 느껴보라고 말합니다. 그 공허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멎은 자리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 모습이 낯설고 불안해도 바로 그 만남이 이 여정의 첫걸음이 됩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어떤 상태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마음이 놓일 것이라 믿고 이 지점에 도달하면 더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시간을 쓰고 마음을 닳게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조용히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대하던 감정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쁨은 잠깐 스치고 곧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감각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게 전부였나? 이 생각이 머리를 스칠 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이 이상해졌다고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욕망은 우리를 어떤 지점으로 이끌지만 그 지점에 도착하는 순간 욕망은 이미 힘을 잃습니다. 욕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항상 아직 도달하지 못한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워진 순간 마음은 동시에 비어버립니다. 이 공허는 실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충실하게 욕망을 따라온 결과입니다. 마음이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만 긴장해 있었기에 그 긴장이 풀리는 순간 지탱하던 힘마저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목표를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가는 상태 자체로 버텨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채워졌는데도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고 싶지 않다는 감정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모순은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원하지 않으면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태.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것이 인간 의지의 가장 솔직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공허를 또 다른 욕망으로 덮으려 합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기대,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 다시 마음을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욕망은 이전보다 훨씬 빨리 소진됩니다. 이미 마음은 욕망이 가져올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공허를 병처럼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공허는 인간이 처음으로 욕망의 구조를 인식한 순간에 나타난다고요.
그동안 우리는 원함 속에 있을 때만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은 묻기 시작합니다. 원하지 않는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는가? 채워졌는데 비어있는 이 마음은 괴롭지만 동시에 드문 기회입니다. 욕망이 모든 감각을 지배하던 시기가 끝나고 마음이 자기 자신을 관찰할 여백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을 서둘러 메우지 않는다면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와 거리를 두고 그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는 자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탱해주던 모든 손잡이를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안 속에서 욕망 없이 존재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채워졌는데 비어있는 마음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조용한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이 공허를 끝까지 견딜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공허를 처음 마주했을 때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이렇게 허전한 걸 보면 어딘가에서 방향을 놓친 게 아닐까? 공허는 그렇게 자기 비난의 언어로 가장 먼저 해석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해석 자체가 이미 욕망의 논리에 깊이 물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만 자신이 제대로 존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 원하지 않는 상태는 곧 실패이거나 퇴보라고 여겨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허는 무너진 마음의 잔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의지가 잠시 침묵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드러나는 감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침묵을 완전한 해방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통의 소음이 잠시 잦아든 상태, 의지가 숨을 고르는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공허가 괴로운 이유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마음을 채워주던 것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늘 우리를 밀어붙이며 말해왔습니다. 더 나아가야 한다고, 지금의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요. 공허는 그 목소리가 멈췄을 때 남는 낯선 정적입니다. 이 정적 앞에서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지시도 없고 목표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의미 없는 시간이라 판단하고 서둘러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판단을 잠시 미뤄보라고 말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론 내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허는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욕망의 작동 방식을 처음으로 자각한 흔적입니다. 이전에는 원함 속에 묻혀 자신이 얼마나 끊임없이 결핍을 생산하며 살아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음은 비어있음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관찰합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니라 사유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시기는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자신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동의 이유가 사라진 자리에서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흐르고 마음은 자주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편함이 공허를 통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공허를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미를 부여하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다시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공허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태도 역시 의지가 자신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는 공허를 잠시 그대로 두라고 권합니다. 아무 역할도 아무 결론도 부여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공허는 말이 없습니다.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욕망이 사라져도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것. 이 깨달음은 작고 미약합니다. 삶을 단번에 바꾸지 못하고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식이 마음의 어딘가에 자리 잡는 순간 공허는 더 이상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이 조용한 통로가 됩니다. 사람은 공허를 잠시 견뎌낸 뒤 어느 순간 미묘한 충동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무언가를 원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바람, 다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유 하나만 있으면 이 불안한 정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충동을 아주 인간적인 반응으로 보았습니다. 의지는 본래 멈추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침묵할 때조차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원하지 않는 상태는 겉보기와 달리 상당한 긴장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흔히 욕망을 줄이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되니까, 포기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무언가를 원하지 않기로 하는 선택은 마음을 지탱해 주던 가장 익숙한 기둥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는 의외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삶을 끊임없이 흔들어 온 의지의 폭주를 잠시 멈추는 태도입니다. 욕망을 다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을 부르는 구조에 더 이상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자주 스스로를 시험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이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도 되는 걸까? 이 질문들은 불안에서 비롯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감각의 문을 엽니다. 욕망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존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원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다시 예전의 바람들이 고개를 듭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은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의지가 얼마나 끈질긴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즉시 따라가지 않는 태도입니다. 욕망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그 존재를 인정하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이 미묘한 거리두기가 더 원하지 않는다는 용기의 핵심입니다. 이때 마음은 처음으로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 관찰자의 자리에 잠시 서게 됩니다. 이 상태는 눈에 띄는 성취를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스스로에게도 자주 의심받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선택 덕분에 마음은 점점 고통과 공허 사이에 미세한 균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원하지 않아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신뢰하게 됩니다. 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핍을 견디는 연습이자 삶을 조급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연습이 반복될수록 의지는 서서히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짧지만 분명한 평온의 순간들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해방은 아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상태입니다. 이 장을 지나오면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욕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삶보다 욕망이 생겨나도 그에 매달리지 않는 삶이 훨씬 더 많은 내적 힘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욕망을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면 마음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아주 미세한 감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기쁨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잔잔하고 안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용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만큼은 고통도 아니고 공허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평온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존재하는 한 고통은 형태를 바꾸어 계속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욕망의 소음이 잠시 잦아든 순간에 짧은 휴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세한 평온은 어떤 성취의 결과로 오지 않습니다. 노력의 보상도 아니고 기다림의 끝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선택, 더 밀어붙이지 않으려는 태도 속에서 예고 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 평온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위를 지나쳐버리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만족스럽다고 말하지도 않고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조용히 인식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 인식의 태도가 고통과 공허를 동시에 약화시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고통은 보통 이 상태는 견딜 수 없다는 강한 판단과 함께 찾아옵니다. 공허 역시 이 상태는 의미가 없다는 해석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미세한 평온 속에서는 판단이 잠시 멈춥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이 잠시 뒤로 물러납니다. 물론 이 평온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다시 욕망이 고개를 들고 불안이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는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사람은 이미 한 번 고통도 공허도 아닌 상태를 몸으로 지나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흔들리면서도 어딘가에서 그 감각을 기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기억이야말로 의지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언제나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너는 불행해질 것이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작은 확신이 욕망의 절대성을 조금씩 허물어뜨립니다. 이 미세한 평온은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지도 않고 공허를 영원히 없애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이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틈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덜 조급해집니다. 고통과 공허 사이에 이런 평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삶이 반드시 고통 아니면 허무 중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고 미약하지만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밀어내지 않는 조용한 상태가 존재합니다. 이 장을 지나며 사람은 조금씩 공허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공허가 다시 찾아와도 그 안에 영원히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공허와 평온을 어떻게 함께 끌어안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허는 결국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성질이 바뀔 뿐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위협하는 낯선 침묵처럼 느껴지던 공허가 시간이 지나면 곁에 놓인 그림자처럼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늘 함께 있지만 항상 나를 지배하지는 않는 존재로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태도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공허를 없애려 하지 않고 공허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삼지도 않으며 그저 그것이 나타날 때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는 삶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의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공허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삶에서 더 이상 완전한 충만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삶을 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실망도 함께 줄어듭니다. 마음은 점점 극단적인 진폭에서 벗어나 낮고 안정적인 호흡을 찾아갑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더 이상 공허를 해석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 공허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문 대신 지금 이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답은 자주 그렇다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삶은 계속 흐르고 존재는 유지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약화는 이처럼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의지는 더 이상 모든 감정과 판단을 독점하지 못합니다. 욕망이 생겨나도 그것이 곧바로 행동과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욕망과 자신 사이에 작은 간격을 만들어냅니다. 이 간격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소유하지 않으려는 법을 배웁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도,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도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삶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무대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도록 두어도 되는 시간의 연속이 됩니다. 공허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늘 고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마음은 아픕니다. 다만 그 아픔을 이전처럼 과장하지 않게 됩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조용한 인식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는 눈에 띄는 변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도 없고 스스로에게도 뚜렷한 성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변화 덕분에 삶은 이전보다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기쁨이 아니라 집착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덜 속박될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허와 함께 살아간다는 태도는 바로 그 덜 속박된 상태를 가능하게 합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 매번 조금씩 거리를 두려는 겸손한 시도 속에서 말입니다. 욕망이 잠잠해진 뒤 찾아오는 공허는 삶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오랫동안 욕망에 의해 움직여온 마음이 잠시 방향을 잃은 순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공허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을 때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를 밝은 결말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황된 희망 대신 정직한 이해를 남깁니다. 욕망은 고통을 낳고 욕망이 사라지면 공허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잠시 머물 수 있는 미세한 평온이 존재합니다. 삶은 여전히 어렵고 마음은 자주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인식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이전보다 조금 덜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유의 여정이 공허를 없애주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다만 공허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어있음 속에서도 조용히 존재하는 자신을 한 번 더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현실적인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